안녕하세요. 작가 박현선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살았습니다. 핀란드라고 하면 대개 자일리톨과 좋아좋아라는 뜻의 휘바이바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이외에 핀란드에 대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유학을 앞둔 제 사정 역시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가 나고 자라 활동한 나라라는 것이 제가 아는 전부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자작나무가 많이 서식한다는 점에 끌려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가구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나무를 만지는 것이 좋고 계획을 세워 재단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언니가 제게 물어왔습니다. 너는 나무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무를 죽여서 물건을 만드냐? 디자인 분야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여느 사람들 같았으면 내가 좋아하는 나무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와 같은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 농담과도 같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찾지 못한 것이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인간이 주변 환경을 제 좋을 대로 주무르고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런 감정은 제 언니의 질문과 맞물리면서 서서히 다른 질문들을 낳았습니다. 세상에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더 만들어내는 것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물질이 풍족한 현대에 소비와 생산은 무슨 의미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먹이 피라미드에서 무법자로 군림하는 인간은 자연의 어떤 의미인가? 이런 고민들은 제가 헬싱키에서 사는 동안 심화되었습니다. 헬싱키에 대한 첫인상은 소박하다, 심심하다, 볼 거 없다, 조용하다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유럽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눈길을 가장 먼저 끌었던 것은 수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특징 없는 무채색 옷을 입은 차분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수수한 껍데기 속에 적당히 제멋대로인 핀란드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핀란드 사람들을 기계적이다, 차갑다라고 묘사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면 덕분에 외국인이 새로운 환경을 파악하고 적응하기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늘 강대국이었던 러시아와 스웨덴 사이에 위치한 부족 국가로 두 나라의 지배를 번갈아가며 받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는데 오랜 전쟁 뒤 남겨진 것은 끝없는 숲과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바위투성이 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계화와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고속 성장을 이루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핀란드 디자인 제품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생활용품이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고가 럭셔리 브랜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핀란드는 스스로를 유럽의 변방이라 여기는 약간의 자격지심에 불리한 지리적, 기후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을 일구어냈다는 자부심이 매력적으로 뒤섞인 보통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제가 막연히 기대하던 화려함이나 웅장함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살다 보니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유라 하면 경제적 풍요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는 개인의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핀란드에는 공공재가 발달했습니다. 개개인이 가진 것은 적을 수 있지만 집을 벗어나도 내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심 곳곳에 펼쳐진 공원과 숲은 시민들의 마당이 되고 높은 수준의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은 지척에 있습니다. 노르딕 모델을 추구하는 나라답게 다양한 복지 정책도 사람들의 생활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교육은 대학원까지 자국민에게 무료입니다. 출산을 앞둔 모든 여성에게는 출산 후 필요한 물품이 들어있는 상자가 배달되고 출산 전까지 필요한 검진과 검사는 모두 무료입니다. 육아휴직을 씀에 있어서 남녀 모두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핀란드인들의 여유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과 사회 전반에 깔린 신뢰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자연을 누리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핀란드의 사계절은 뚜렷한데 이 차이는 겨울이면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과
여름이면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으로 극대화됩니다. 겨울에는 눈 때문에 도심에서 유모차 대신 썰매가 다니고, 여름이면 겨우내 부족했던 햇빛을 최대한 받기 위해 아무데서나 일광욕을 합니다. 극단적인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즐기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숲으로 물로 뛰어들며 자연을 대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으나 이를 가까이 두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보며 제가 예전부터 가졌던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향한 질문, 자연을 향한 죄책감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연에서 자원을 추출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해온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이 저지른 실수는 자연이 인간을 위해 끊임없이 정화하고 공급할 거라는 착각과 무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생산과 소비를 이어나갈 우리가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주변을 둘러봐야 할 때임을 절실히 느낍니다.